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군무원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5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요. 아마 가벼운 느낌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예산 불성립이라고 얘기했죠. 그 예산 불성립 시에 적용하는 예산제도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준예산입니다. 우리나라는 10가국 때 가예산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쓴 적은 없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잠정예산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예산 불성립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법은 1번. 계속비는 지금 보시는 불성립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다음 중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아시겠지만 추경은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추경의 편성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계속 이 사유 제한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군무원은 그냥 추가 경정 예산의 특징 자체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유형 추가 경정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후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인 예산 변경 제도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최근에 기출되었던 7급 천지였습니다. 기금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법정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은 불가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금 역시 추가 경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이라는 건 법적인 그런 회계만을 설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국가 재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일반회계에도 추가 경정, 특별회계에도 추가 경정, 기금에 대해서도 추가 경정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중에 바로 요거 들어갑니다.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고요.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가 확정이라는 게 성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확정, 성립, 우리나라 예산주의, 의결주의 쓰고 있기 때문에 의결 시점이 확정 시점이자 성립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확정이 되기 전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의 정치적, 행정적인 기능과 거리가 먼 것. 민주정치 훈련할 수 있죠. 지역 단위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 커지죠. 그 다음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잘하면 그걸 중앙에 적용하는 형태. 그래서 지역에서 한번 정책 실험을 하기가 좋다라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 간 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행정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2번이 정치 행정적인 기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뉴거버넌스와 신공공 관리론 문제가요. 9번과 10번에 각각 있습니다. 둘 다 아니,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었던 행정 제도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뉴거버넌스와 신공공 관리론 NPM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국정의 파트너로 보죠. 그래서 협치, 재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 관리론적인 정부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 뉴거버넌스, 신공공 관리론 모두 다이지만 신공공 관리론적 정부 개혁이 너무 우리가 탈정치라는 느낌으로 행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요거는 NPM, 뉴거버넌스의 특징이고요.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봅니다. 탈정치는 NPM 특징이고요. 뉴거버넌스는 재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중시한다.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신공공 관리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 원리 도입으로 경쟁과 고객 지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급격한 행정 조직의 확대로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신공공 관리로는 행정 조직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민간과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혼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는 민간 기업과 함께 행정 서비스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2번 맞고요. 2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 정부와 시민과 시장과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건 협치, 바로 뉴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신공공관리론은 주로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봐야 되니까 1번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